안녕하세요. 로이어프렌즈입니다. 최근에도 기사로 많이 뜨고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법이 신설이 됐죠. 바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페니티 항들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안전이별. 뭔가 이제 헤어지는 것도 사귈 때보다 더 조심하게 되는, 그리고 이런 게 어떤 피해가 있냐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를 하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일단 스토킹의 유형을 조금 말씀드리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속적인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속적인 연락을 적어도 10회 이상 받았다, 그리고 기간이 수개월 동안 그렇게 시달렸다, 이러면 당연히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 이 연락에는 문자도 되고요, 카카오도 되고 전화도 됩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도 돼요. 그리고 이메일도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몰래 집에 찾아가기. 집에 찾아가는 부분들도 증거로 남겨져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횟수가 반복이 되면 스토킹이 되고요. 그럼 안 들키면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찾아왔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백하지 않는 이상. 맞아요. 제가 진짜 변장의 달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집 앞을 서성거리는데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식을 못해. 그러면 스토킹 안 되겠네요. 근데 인식은 못하면 사실 좀 어려워요. 적어도 인지를 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만, 그래야 그 출동 내역들도 증거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된다라고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나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을 때 이게 스토킹이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신상이 오픈되는 걸 사실은 원하지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헤어진 전 연인에 의해서 오픈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스토킹이 될 수 있고요. 이건 사실 연인 사이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3자도 그렇게 나이가 원치 않는데 개인정보를 공개를 하면 스토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증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증거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어요? 요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지, 그 부분이 있지.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연인 사이였다든지 아니면 연인 관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뭐 잘해볼 여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나는 관계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대화 내용에서 나 연락 더 이상 원치 않아, 더 이상 연락 오는 걸 원치 않아 라는 내용의 표시를 한 게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박근혜랑 또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됐어. 헤어지게 됐으면 명시적으로 제가 이제 박 변호사한테, 야 성민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결혼해, 이 찌질아. 왜 그래? 우리 정말 좋았었잖아. 예전엔 좋았었는데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어. 알겠어.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별 여행만 갔다 오자. 와, 이거 지금 소름 돋는다. 이별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어. 나는 너 이제 이런 것도 싫고, 만나는 거, 밥 먹는 거 전혀 싫고, 연락 자체도 나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요렇게 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어야 되고, 이게 카톡에 나가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캡처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출을 하시면, 그러면 이 대화를 해서 날짜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박 변호사가 저한테 뭐 전화를 해온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횟수가 쌓이게 됐을 때 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한 시점 이후로 이 기록이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 한 개 한 개의 개별적인 행위들이 다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저도 하나 말씀드리는 게, 상대방이 연락 오는 거를 내가 받기 싫어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쭉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스토킹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에 스토킹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싫은 연락을 계속 받았을 때 그냥 답변을 안 하고 무시하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이거를 딱 남겨놔야 그때부터 명확하게 스토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해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 했는데 뒤에 우리 계좌이체 할 때 이런 이시하면서 메시지 남기는 그런 거 스토킹 돼요. 맞아. 그렇죠. 그래서 거절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그 뒤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원활하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범죄가 돼서 증거로 사용을 하려면 이런 거절 의사표시를 남겨둔 게 증거가 있으면 좋다. 확실한 거죠. 이런 것도 스토킹이 되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시면서 수사가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재판까지 가는 걸 생각하면은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가 정말 위험한 시기라서 이때 잠정 조치를 해달라고 하세요. 수사기관에서도 먼저 물어봐주긴 해요. 스토킹 추가 피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잠정 조치로서 접근을 막는 그런 조치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면 본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가서 저 이거 접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연락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잠정 조치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간에도 잠정 조치의 결정을 해줘요. 그럼 그 통보가 이제 당사자한테 가요. 상대방한테 가서 다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고지가 되니까 잠정 조치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본인을 보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스토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다른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